자, 이어서 곧바로 여당 쪽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영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의원님, 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의 인터뷰 들어보셨을 건데, 예, 그 얘기부터 좀 이어가 해보죠. 이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요 허위 인터뷰 의혹, 이게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박성준 의원의 얘기의 요체는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올 연말에서 대장동 특검이 뜨면 이 윤석열 당시 검사의 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무마 의혹건,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될 텐데, 그것과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여권과 대통령실이 선거 공작으로 이슈 전환 프레임을 짜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일단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시대의 대선 공작입니다. 저는 민당 의원들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달라질 것이다. 아니, 한번 과거 역사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대선 때마다 선거 공작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전 정말로 민당 쪽에서 이런 선거 공작 나온다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엽, 병풍 2002년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엽, 병풍 조작 있었죠. 드루킹 특검 한번 보십시오. 2017년 대선 때 김경수 전 의원이 관련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형까지 살고 나오셨죠. 거기에 드루킹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는 9천만 건의 댓글 공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최근에도 한번 보십시오. 2021년 4월 달인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오세훈 시장이 생태탕 어쩌죠. 그것도 가짜 뉴스 아닙니까? 또 최근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송철호 얼마나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이 가지로 개입을 했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시대의 어떤 대선 공작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민당은 왜 이 민당 측이나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 이런 게 나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야 됩니다. 자, 의원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김대엽 씨 병풍 조작 사건이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인 이 이회창 후보에게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병풍 가짜 뉴스에 민주당 쪽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없죠.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 반대 세력을 결국 그거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결과적인 수혜자가 됐단 말씀이시죠? 결과적인 최대 수혜자는 민당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정도의 조작인데 김대엽 사건 때도 언론사가 직접 조작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사들도 같이 결부가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좌파 언론. 자, 그럼 의원님.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의원님. 사실 모든 언론사가 팩트를 100% 완벽하게 체크할 수는 없을 건데, 그럼 이 사건이 몇몇 언론사에 단순한 사실관계 체크 미스, 이게 아니라 뭔가 대선을 개입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조우영 대출 브로커죠. 조우영 그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특정 언론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방송사, 언론사에다가 기자를 만나서 사실이 아니라도 안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신학림 그거 한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어떤 대선의 어떤 결과에 어떤 개입을 한 거다. 이거는 언론사, 제가 특정 언론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방송사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취지시죠?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당 쪽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가, 어제 이제 유상범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 이 허위 보도에 민주당 측의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추측성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절대 아니다. 그거는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반응인 거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서른 의원이 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이거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입니까? 2004년도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 탄핵을 당했다가 헌재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탄핵에 중대한 이럴 경우에는 언제냐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했냐.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설을 가지고 뭐 탄핵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냐. 네. 그런 측면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외교 관련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출국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를 순방하는 5박 7일 일정이던데 이번 외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챙겨야 될.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한 아세안 정상회의도 하고요. 아세안 플러스 3, 뭐 동아시아 정상회의 뭐 등등등 하고요. 인도에 가서 G20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세안과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아세안 보면요, 한국과 아세안 전체가 제2의 교역 대상국이거든요. 네. 그 전체가 예. 그 제2의 해외 투자 지역이고요. 예. 또 인도라는 나라는 보면은 지금 인구가 14억, 중국을 초월했죠. 그리고 경제 성장이요, 보통 8%, 9%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수출 전략, 대체 시장으로서 아세안과 또 인도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우리는 중요한 게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세안에 대해서 어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끔 최근에 보면은 아주 이례적으로 아세안의 이 외무 장관 회담을 보면은 거기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떤 또 제조업의 새로운 전진 기지로 부상한 인도네시아, 인도 새로운 내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 또 문화교류 측면, 또 전략적인 측면 등등을 보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시키자. 알겠습니다. 이런 방문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인가요? 거기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거기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의 핵 기술을 받아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0년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2022년 2월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제 포탄, 미사일, 탄약 이런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누구냐? 지금 중국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누구냐? 북한입니다. 어떤 무기 체계 호환성을 볼 때 가장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럼 북한은 무기를 제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 한반도의 전략안보 지형에서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핵잠수함 얘기 나오던데요. 예? 핵잠수함 얘기도 보도. 핵잠수함. 예를 들어서 인공 이제 군사 정찰 위성. 또 아니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지금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뭐 15,000km 가게 실험, 성공적인 실험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대기권 밖에 나갔다 미사일이 대기권 내로 들어오는 예. 재진입 기술이거든요. 재진입 기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아, 그럼 실제로 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전쟁이 났을 때, 한반도에 예. 전쟁이 났을 때 북한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는 겁니다. 예.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 공격하겠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LA나 뉴욕 공격하겠다. 그럼 어떻게 공격합니까? 인터컨티넨탈 미사일, 소위 말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해가지고 쏠 능력이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으면 핵 잠수함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핵 잠수함 기술 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바다 속으로 가가지고 LA 근처 인근에 있다가 바로 앞바다에서 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 또 군사 정찰 위성 기술. 예. 그래서 분명히 이런 기술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 아주 우려적인 사안입니다.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가 그렇게 밀착하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부 일각에서는 북중러 군사 합동훈련 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합동훈련을 하자고 얘기하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이 하자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오. 중국은요,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소련 시절에 군사 동맹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군사 동맹이 이제 해체가 됐죠. 네. 지금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유일무이한 군사 동맹국입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달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중국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다른 말씀이신 생각을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북한을 자기 영향권 내에 아. 항상 두고 싶어 하죠.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죠. 그러나 예. 러시아가 삼국 해상훈련 하자? 예. 그러면 중국은 반대는 못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중국은 이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로우키로 대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마지막 주제인데 국내 정치 관한 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 국민의힘에 있었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에 이제 제일 처음에 처음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이제 윤상현 의원이신데 예. 그 수도권 위기론 얘기 나오고 뭐 배, 탄핵, 만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얘기 있는데 인재 영입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취지를 발언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찬회 이후에 당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좀 바뀌었나요? 이 수도권 위기론에 저도 관해서? 이렇게 보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실체가 있고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하자. 네.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잘 나오는 수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민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우리는 뭔가 서둘르죠. 그래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혁신이 하면은 이준석 대표 때 혁신이 또 민당의 김은경 혁신을 들먹이면서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 위기임을 잘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위기 예, 없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심하게 못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위기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여론조사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의 여론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여론조사. 어제 그저께도 예. 제가 우리 안철수 의원하고 외통에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여론, 예. 자영업자들, 젊은이들 얘기했더니 안철수 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분당도 밑바닥이 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수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 현재 당 여론조사 우리가 좀 앞선다. 예. 물론 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민당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민당, 지금까지 민당 중에 저런 최악의 민당 처음 보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 여론조사가 나오고 알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총선에서 어느 당 찍을 거냐 하면 거의 다 민당 찍겠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